안녕하세요. 김승일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주제를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독립시켰잖아요. 이게 그냥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한 일이죠. 브랜드를 독립시킨 뒤에 차도 잘 만들고 있고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게 현대차 관점에서 보면 마냥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현대차 입장에선 또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고 지금은 성장을 시키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게 현대차한테는 어떤 피해가 되고 제네시스는 어떤 부담감을 안고 있을까요? 오늘은 제네시스가 현대차에게 주고 있는 득과 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네시스가 잘하고 있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진짜 가장 말이 많았던 전시장 분리입니다. 현대차 매장에서 사는 차가 무슨 고급차냐 이런 말이 정말 많았는데 최근에 전시장을 본격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을 시작으로 해외에도 독립 전시장을 오픈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랑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고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고급스럽게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모델 라인업 확장입니다. 이건 진짜 이 정도로 무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잘하고 있죠. GV80을 시작으로 라인업 확장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G80도 풀체인지 됐고 GV70도 나왔고 G80 전기차도 나왔고 GV60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준준형 세단부터 대형 세단, 준준형 SUV부터 대형 SUV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G90 풀체인지, G70 풀체인지, GV90 여기에 제네시스 X 양산형 모델까지 더해지면 라인업 구축이 모두 끝납니다. G70, G80, G90 이렇게 셋만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라인업이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만듦새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과장 하나도 안 하고요. 1세대 G80을 타던 분들이 2세대 G80을 타보시면 야 이게 현대차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1세대 G80이나 현행 GV80만 해도 개선할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애매한 승차감과 포지셔닝도 그렇고 만듦새도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는 했지만 고급스러움도 부족했고 시내를 꾸민 소재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거리가 정말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2세대 G80부터는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이고 승차감도 거의 완성을 시켰고요. 시내를 꾸민 소재들은 고급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2세대 G80부터는 어떻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하고 이 고급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만들었다는 게 잘 느껴집니다. 이게 G80을 시작으로 GV70이나 GV60 같은 신차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 좋아진 기술력으로 G90 풀체인지 같은 차들이 나올 거잖아요. 당장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차가 GV60인데 이 차는 우리 김승현 편집장이 행사장 리뷰와 시승기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장을 따로 만들려는 고객들 니즈도 반영을 하고 경쟁 브랜드들을 견제할 만한 라인업도 탄탄하고 차도 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게는 미래를 위한 전략도 필요하죠.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과 탄탄한 미래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제네시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실 공장 분리와 관련된 얘기도 하려 했는데 이건 굳이 필요할까 싶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차랑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는데 그게 무슨 고급차냐? 이런 말이요. 이건 앞으로도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공장 분리라는 게 말이 쉽죠. 공장도 새로 지어야 하고 공장 라인도 다시 깔고 해야 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직원들도 대규모로 뽑아야 하고요. 공장 라인 까는 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네시스가 막 장인들의 손길로부터 탄생한 수제작 시트와 장인들이 직접 새겨 만든 장식과 장인들이 직접 만든 조각 같은 게 필요한 브랜드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는 그렇지 않죠. 롤스로이스 같은 명차 브랜드가 아니라 대중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실제로 성향이 비슷한 렉서스도 토요타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의 효율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경쟁력 중 하나니까 이런 건 오히려 이점이라면 이점이죠. 대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공장 전체의 평균치는 좀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인데요. 차가 생산되는 공장의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가끔씩 나오는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차를 멋있게 만들면 뭐 하겠어요.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면 아무리 멋있는 건물도 금방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그리고 토요타와 렉서스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렉서스가 토요타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현대차 공장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은 느낌이 어딘가 좀 다르죠? 이게 현대차도 많이 답답한 부분일 겁니다.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 공장의 규제도 엄격해져야 하고요. 규제만 엄격해진다고 될 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건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고쳐나가야 하거든요. 모든 근로자들은 작업복을 갖춰 입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장 내부는 깨끗한 환경을 계속 유지해줘야 다음 단계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공장을 새로 짓는 대규모 변화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현대차도 강제적으로 규제하기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라 이건 좀 노사 간의 합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네시스 한 대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노력과 환경이 100이에요. 그런데 현대차 공장의 평균은 50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과제와 연결됩니다. 현대차 공장 평균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대차 브랜드 위상도 높아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제네시스를 출범하기 전까지는 현대차는 에쿠스를 만드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랜저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랜저가 플래그십 모델이고 그랜저가 현대차를 대표하는 차가 됐습니다. 이게 80년대 후반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랜저가 부의 상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무기 하나를 뺏어간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략이 필요해지죠. 토요타랑 렉서스가 하고 있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랜저 아래에 있는 대중적인 모델들 있죠. 아반떼부터 해서 소나타, 산타페,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은 현대차의 이름으로 해외 시장에서 활약이 필요하고요. 그 이상의 모델들 G80부터 시작해서 GV70, GV80, G90, 나중에는 GV90까지 이 정도 급은 제네시스의 이름으로 해외에서 활약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제네시스만 치고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현대차의 위상과 브랜드 이미지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다만 5년이나 10년 뒤에는 이 전략이 실전으로 필요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이 잡히면 좋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네시스가 렉서스를 잡고 현대차는 토요타를 잡아야 하잖아요. 제네시스가 성장하려면 제네시스를 받쳐주고 있는 현대차도 탄탄해져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현대차 라인업에도 에쿠스급 모델이 부활이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필요하다면 에쿠스 이상의 고급 모델이 등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이거든요. 자동차 제조사만큼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한 분야도 없을 겁니다. 제조사들이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손해보면서 만드는 이유도 그중 하나인데요. 럭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대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나가던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와, 현대차가 이런 차도 만드는구나. 현대차 나도 알지. 그 차 만드는 브랜드잖아.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모르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아는 것처럼요. 이미 토요타는 이 전략을 취하고 있죠. 이걸 좀 구분하자면 토요타의 고급 모델은 철저히 자국민들을 위한 차로 통하고요. 렉서스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통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다? 내수 소비자들도 잡고 해외 소비자들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성장하고요. 토요타에서 이 역할을 하는 차가 센츄리입니다. 오히려 센츄리가 렉서스보다 더 고급스러운 차로 통하기도 합니다. 관용 차로도 많이 이용되고요. 심지어 야쿠자 보스들이 선택한 차로도 유명합니다. 센츄리는 이미 제작 과정부터 장인 정신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만드는 과정만 보면 거의 20세기 초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계로 하는 작업보다 수작업을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심지어 센츄리가 생산되는 공장은 공장이 아닌 공방으로 불립니다. 이 공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인이라 불리고요. 여기서 일하는 장인들은 타협 없는 고품질에 대한 집념, 우수한 기능과 기술의 전수, 완성도 높은 이상적인 자동차를 실현한다. 이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한다고 합니다. 생산은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검사 등 5단계의 공정으로 이뤄지고요. 이미 제네시스의 라인업이 탄탄합니다. 준중형 세단, 준대형 세단, 대형 세단, 준중형 SUV, 중형 SUV, 대형 SUV가 이미 출시된 상태죠. 여기에 전기차 라인업도 다양해지고 있고 앞으로 초대형 SUV와 스포츠카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는 상태인 거죠. 토요타로 치면 코롤라도 있고 캠리도 있고 아발론도 있고 라브4도 있고 하이랜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센츄리와 비슷한 급은 아직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은 그랜저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센츄리급 모델을 출시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분명 내수용 모델로 나올 거잖아요. 분명 초반에는 현대차를 누가 1억을 주고 사냐? 제네시스가 있는데 뭐하러 출시하냐? 이런 반응일 겁니다. 이것도 현대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센츄리처럼 이미지 메이킹도 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탈 수 있는 특별한 차, 한국에서 진짜로 성공해야 탈 수 있는 차, 이런 차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잘 되면 현대차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급상승할 거고요. 센츄리급 모델은 현대차의 모든 기술력이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거기에 장인정신도 함께 들어가야 하고요. 이 차 하나로 현대차의 기술력, 장인정신, 품질, 철학, 경쟁력 이 모든 걸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내수 고객들만을 위한 차, 그리고 제네시스는 렉서스처럼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될 거고요. 센츄리급 모델은 이게 제네시스한테 주는 영향도 꽤 클 겁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걸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네시스는 현대차가 만드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현대차가 에쿠스급 모델을 지금 당장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직원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장 공략을 글로벌 단위로 해야 한다면 나중에는 분명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이게 한 5년에서 10년 뒤에 실패하거나 하면 현대차랑 제네시스 부서가 서로 불편해지겠죠. 현대차 입장에선 제네시스가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카드를 뺏어가면서 피해를 주게 된 거고, 제네시스 입장에선 현대차가 탄탄하게 받쳐주지를 못하면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로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 좋은 미래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만 보면 현대차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중 모델들은 현대차가, 프리미엄 모델들은 제네시스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직 절대적인 판매량은 부족하지만 이것도 한 단계씩 해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기세를 잘 이끌어가면 북미에서 렉서스 따라잡는 제네시스라는 기사를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하나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브랜드 중에 하필 토요타랑 렉서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요타는 현대차와 닮은 부분이 정말 많고요. 렉서스는 모든 프리미엄 브랜드가 따라가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렉서스는 토요타가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죠.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만든 것처럼요. 토요타가 렉서스를 만든 이유가 중저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토요타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고 싶었던 게 컸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가 고급차 시장에 진입하는 일은 여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토요타는 저렴한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정말 강했거든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 만든 브랜드가 렉서스고 1989년 미국에 처음으로 론칭하게 됩니다. 제네시스랑 조금 다른 점은 렉서스는 일본에 론칭하지 않고 미국에만 먼저 론칭했다는 것 정도겠네요. 또 하나 비슷한 건 대중 브랜드에서 파생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겁니다. 벤츠, BMW, 아우디 이런 브랜드들은 처음 시작부터 프리미엄 브랜드였잖아요. 렉서스는 토요타에서 파생된 프리미엄 브랜드고 그 중에서도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렉서스의 성공은 닛산의 인피니티, 혼다의 어큐라, 시트로행의 DS 오토모빌까지 영향을 줬고요. 당연히 현대차의 제네시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중 브랜드에서 파생된 브랜드 중에 렉서스 같은 성공 사례가 흔치 않잖아요. 현대차가 지금 딱 토요타와 렉서스의 행보를 밟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현대차의 이미지는 저렴한 자동차에서 가성비 좋은 잘 만든 차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해외에도 론칭하기 시작했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토요타와 렉서스의 성공 사례를 따라 현대차와 제네시스도 미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현대차가 제자리인 상태에서 제네시스가 크게 성장하기는 힘듭니다. 나중에 성장에 실패하게 되면 제네시스는 현대차 때문에, 현대차는 제네시스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두 브랜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현대차라는 브랜드가 제네시스한테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으려면 현대차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게 필수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현대차의 생산 과정이나 만듦새도 함께 좋아져야 하고, 5년이나 10년 뒤에는 현대차의 위상을 높여줄 에쿠스급 플래그십 모델도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현대차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상황에선 제네시스가 열심히 치고 나가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의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위해 해야 할 일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